네, 소개를 다시 해보자면 저는 유쾌함을 추구하는 개발자 유진입니다. 보통 이렇게 뭐 CV나 아니면 어디 면접 가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곤 하는데요. 그 영향력이 GJC에서 조금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GJC 성실 슬로건이 뭐죠, 선희 씨? 유쾌함으로 사는 알고 있나요, 승아 씨?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것들 들어가시는데 한수 배워갑니다. 뭐지? 실력 너머의 유쾌함으로 어쩌고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윤특 출신의 컴퓨터학부 21학번이고 지금 4-1학기로 다음 학기 복학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갤럭시를 계속 써왔고, 근데 부득이하게 제가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폐해 봉사를 갔었는데, 그때 유심 개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2심이 된 사람들은 2심을 쓰자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마침 아이폰 XS를 공기로 들고 갔어요. 카메라로 쓰려고.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써봤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갈아탔고요. 공교롭게도 여기 iOS 개발자분이 3분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때 공모전 도파민에 빠져서 개발이 취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고요. TMI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고 좀 단란한 분위기에서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됐냐? 일단 시작은 2학년 2학기 사이페 선희씨 들었죠? 네. 사이페 수업 팀플이었고요. 전년도는 자유주제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들을 때 자유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하지? 하다가 갑자기 학식 리뷰 앱에 꽂혀버립니다. 꽂히는데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되게 많죠? 일단 제가 융특이다 보니까 1학년 때 마케팅 비스무리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교수님이 그 생협위원장 이런 걸 하셨어가지고 지금 학식 적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 할 겁니다 했었고, 그래서 뭔가 그때 과제로 냈던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학식이라는 키워드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업을 듣는 제 2학년 2학기가 22년도였는데 그때가 전면 대면이 활성화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 식당도 안 열었던 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메뉴 수도 늘려가고 그랬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약간 실질적인 학식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뭐 학식 순대국밥 어떤? 학식 양 너무 적지 않아? 차돌짬뽕 진짜 맛없네. 이런 리뷰가 되게 리뷰와 질문 글들이 있는 걸 보고 약간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근거가 약간 있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오인균님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이력서 관련한 특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학식본, 그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아니라 그 플러스 친구로 약간 학식 정보를 주고 1점에서 5점 별점을 남기는 간단한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잘 됐다 라고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았었어요. 잠시만요. 남았었고, 그때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옆 학교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또 봤죠. 플레이스토어에 쳐봅니다. 학식 리뷰 앱 했더니 옆 학교 앱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그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레퍼런스 삼아서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사이트가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종강을 하고 한 내년 그 다음 연도 2,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팀원은 아니었고 다른 동기가 와서 진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프로젝트 해볼래? 라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덥석 물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3명이었던 사이페 팀원에서 뭐 서버 개발자, 디자이너,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 크롤링 개발자 이렇게 데려와서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마침 소공전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운이 좋게도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게 된 비하인드는 제가 그때 인턴을 잠깐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 있는 고급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보고서를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서 완전 환골탈태해서 왔었고 그 덕분에 1차를 통과해서 2차 데모 비디오를 냈고 어떻게 운이 좋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으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굉장히 짠돌이 운영인 게 이게 1년 6개월이니까 1년 프리티어가 지나고 지금 6개월인 거잖아요. 이건 편집이 되겠죠? 아무튼 프리티어를 하고 뉴 프리티어 가기 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간신히 유지한 중이고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버비는 한 약 월에 1,000 얼마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짠돌이인 게 S3 용량도 되게 적어요. 한 3, 4메가 정도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짠돌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와서 진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현수막 보신 분 계실까요? 네. 그 베어드가 아니라 뭐지? 현공에서 도서관 가는 길에 이 현수막을 한 2달 정도 걸어놨었고요. 그리고 명진님이 되게 신기하셨던 생협과 손을 잡고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앱을 깔고 앱에서 리뷰를 작성하고 뭐 인증을 하면 10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했었고 사실 비하인드지만 그렇게 이벤트 참여율이 높거나 뭔가 이벤트로 인해서 사용자가 엄청 늘어났다 이건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계기로 뭔가 피보팅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이건 이윤빈님 사진인데요. 대면 설문조사도 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숫자를 공개하자면 저희 5월에 측정했던 수치는 이렇게 되고요. 사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저희도 이걸 보고 DAU에 비해서 MAU가 약간 높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쓰는 사람은 계속 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저랑 커피챗을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크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1년 6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일단 이거는 제가 정리한 플레이스토어 버전 관리 업데이트한 항목을 정리해봤는데요. 여수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4월 1일, 2일, 3일에 2번, 5일, 6일 굉장히 연달아서 업데이트를 올렸죠. 그리고 여기 11월도 보면은 뭐 하루 걸쳐서 이틀 걸쳐서 업데이트를 되게 자주 올렸어요. 이게 약간의 위기 대처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때는 사용자가 있을 때가 아니고 4월이 본격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협 이벤트를 하면서 사용자를 본격적으로 받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스스로 발견하는 버그도 있었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사용자든 그냥 인스타 DM으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제보를 감사하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혹시 커피 한 잔이라는 직장인 소개팅 앱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개발자분 세미나를 제가 듣고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K리그 프로그래머라는 그 개발자분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이거를 가끔씩 심심할 때 보는데 수비수 개발자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스 친 데를 보면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제가 깨달았죠. 나는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수비수 개발자였구나.
왜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처럼 사실 신기능을 개발한 건 거의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기능이 잘 동작이 안 될 때 방어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힘을 더 많이 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안드로이드 레포 커밋인데요. 여기 크게 보면은 처음에 소동전 때문에 열심히 했겠죠. 하고 이게 처음 이 시기가 처음 그때 베타 이용하고 나서 내 코드는 정말 쓰레기구나 해서 리포토링을 크게 한 번 합니다. DI의 필요성도 느꼈고 뭔가 새로운 비동기 프레임워크도 쓰고 싶어졌어요. 이때 엄청나게 커밋을 많이 했었고 이때가 이 보라색이 생일 이벤트 할 때고 좀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리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수 개발자로서 제가 느낀 건 상당히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좀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거 조금 더 성능 개선하고 오류 안 나게 하는 게 사실 변태가 아닌 이상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이 고생했다. 많이 고생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재미없는 일을 조금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 화면이 저희 처음 출시했던 메인 화면 뷰고요. 오른쪽 화면이 지금 리디자인 하고 있는 뷰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건데 PM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앞서서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한 1년 4개월 동안은 PM이랑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발 태스크도 남았는데 팀원한테 가서 이거 다 했어? 언제까지 될 것 같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내 것도 못했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팀원들이 제 그런 태스크 관리에 잘 따라주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해서 겸사겸사 PM을 새로 들여오게 됩니다. 후배 PM을 들여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기존 팀원들은 언젠간 졸업을 해요. 저도 졸업을 할 거고 그런 순간 학교에서 손을 떼게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심을 당연히 안 갖게 되잖아요. 저도 휴학하는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지사항, 무슨 변동사항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명목상으로 들여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 비개발자로서 이 팀에서 한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PM 인수인계 자료인데 무슨 팀 리드도 하고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해. 근데 QA도 하래. HR도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PM의 존재 이유를 엄청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되게 앞서서 약간의 부정적인 말만 드린 것 같아서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학생 개발자가 창업을 하지 아니하고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미약하지만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봤고 정말 급하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스스로 내 코드를 보고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드 스킬도 증진이 되고 PM으로서의 소프트 스킬도 증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명진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교내 서비스의 한계점도 분명히 느꼈어요. 왜냐? 약간의 창업팀이랑 다른 게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할 수가 없진 않겠지만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한테 돌아가는 뽑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팀원들에게 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열심히 하면은 이거 잘하면 우리 좋은 프로젝트야, 좋은 포트폴리오야 해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은 내가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사용자가 떠난다.
이 마인드로 저는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명한 한계점도 느꼈고, 반면에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친구가 저한테 같이 하자고 했던 게 목적이 뚜렷해 보이고 일단에서 봤을 때 니즈가 있어 보이고 또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 목표 고객이 되게 좋기 때문에 괜찮은 기획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교내 서비스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